중년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전환기이다. 삶의 중간 지점에서 자신이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앞으로의 삶의 방향, 가족과 직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만족감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년의 위기는 4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마다 시기와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이 시기의 위기는 단순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와는 구별된다. 그것은 삶의 본질적인 방향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때로는 존재론적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민호라는 인물을 생각해보자. 그는 42세 서울에 사는 관리직 직원으로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위치에 있지만 최근 들어 내면의 공허함을 강하게 느낀다. 민호는 젊은 시절 목표로 삼았던 것들을 대부분 이루었지만 이제 그 목표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직장에서의 성취감은 유지되고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경쟁 속에서 점점 지쳐가며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는 멀어진 느낌을 받는다. 민호는 가정에서도 불안을 느낀다.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낀다. 주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더 만족스럽지 못한가라는 질문에 갇히게 된다. 중년의 위기는 대부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나타난다. 외적 요인으로는 직업적 압박, 사회적 경쟁,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변화, 건강 문제 등이 있으며 내적 요인으로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한, 자기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민, 개인적 가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 등이 있다. 민호의 경우 직장에서는 성과 압박이 크고 회사 내부의 경쟁은 스트레스를 높인다. 동시에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성장하며 독립성을 요구하고 아내와의 관계는 과거처럼 자연스럽지 않다. 이러한 외적 요인이 내적 불안을 촉발하며 민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불안을 느낀다. 중년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평가하며 현재를 경험한다. 젊은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도전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지만 중년에는 성취와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삶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간극은 흔히 중년의 위기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민호 역시 젊은 시절 세웠던 목표와 현재 자신이 느끼는 만족감 사이의 간극에서 혼란을 경험한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혹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힌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의 위기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년의 위기는 개인이 자기 자신과 삶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며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민호의 사례에서 볼 때 그는 현재의 혼란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중년의 위기는 신체적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40대 이후 체력과 건강에서 변화를 경험하며 이는 정서적 불안과 연결될 수 있다. 민호 또한 최근 건강검진에서 약간의 이상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다. 신체적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고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러한 경험은 중년의 위기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중년의 위기는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욕구 간의 충돌에서 발생한다. 사회는 중년기의 성취와 안정, 가족과 직장에서의 책임을 요구한다. 하지만 개인은 자기 자신만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민호는 직장에서의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적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그는 사회적 기준과 자신의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내적 갈등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첫 단계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억누르거나 회피하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심화될 수 있다. 민호는 처음에는 자신의 공허함을 무시하고 업무에 더 몰두하려 했지만 결국 피로와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중년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호는 젊은 시절의 목표와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단순한 사회적 성공이나 외부 평가가 아니라 내적 만족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중년의 위기는 또한 관계의 변화를 수반한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변하고 사회적 역할이 재정립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생긴다. 민호는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전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를 통해 관계의 중요성과 질적 깊이를 제고하게 된다. 그는 단순히 사람의 수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과 공감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위기는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민호의 사례에서 볼 때 그는 혼란과 불안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목표와 가치를 발견하며 보다 균형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년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이지만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만족도가 달라진다. 민호는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인정하고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혼란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처럼 중년의 위기는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기회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할 때 삶은 보다 깊이 있는 평화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 중년의 위기를 이해한 후 우리는 이제 연기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연기는 모든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조건이 맞물려 발생한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는 중년의 위기와 같은 개인적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신이 겪는 불안과 혼란이 단순히 개인의 약점이나 실패 때문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다. 예를 들어 민호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는 최근 몇 년간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를 맡아왔고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과 아내와의 관계 조정이라는 책임을 동시에 짊어졌다. 건강 상태도 점점 예전만 못하고 친구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모든 조건이 맞물리면서 민호는 자신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민호의 위기는 단일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연기를 이해하면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민호는 처음에는 자신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연기의 관점을 적용하면서 상황이 단순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직장의 경쟁, 가족의 기대, 건강 문제, 사회적 기준과 자신의 가치관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된다. 연기의 관점은 또한 문제 해결과 행동 계획에 도움을 준다. 민호는 자신이 처한 여러 조건을 하나씩 분리하고 이해함으로써 어느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는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가족과의 갈등은 소통과 이해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건강 문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정기검진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민호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고 위기의 압박감을 줄이게 된다. 연기는 또한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 때문에 현재의 삶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 민호는 과거의 성취와 실패를 계속 떠올리며 미래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연기의 관점을 적용하면서 그는 현재의 조건이 어떠한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면 과도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기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민호는 친구, 동료,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압박감과 기대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곤 했다. 그러나 연기의 관점을 통해 그는 이러한 관계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조건의 연속임을 깨닫는다. 친구의 성공, 동료의 경쟁, 가족의 기대가 모두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민호는 관계에서 오는 압박을 덜 느끼고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연기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성찰과 기록이다. 민호는 매일 자신의 감정과 사건을 기록하며 무엇이 자신의 감정을 촉발했는지 분석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지시나 가족과의 작은 갈등이 자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면, 민호는 이를 단순한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얽힌 결과로 이해한다. 이런 성찰은 감정을 객관화하고 불필요한 자기 비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연기의 관점은 또한 감정 관리에 효과적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 하고 이를 억누르거나 회피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 민호는 초기에 직장에서의 압박을 피하려고 업무 시간을 늘리고 가정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연기의 이해를 통해 그는 감정과 상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피 대신 조건을 조정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더 건강하게 처리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었다. 또한 연기는 삶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중년의 위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이 깊다. 민호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계속 떠올리며 스스로를 압박했다. 그러나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 또한 다양한 조건이 맞물려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지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호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현재 가능한 행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연기의 이해는 또한 자기 책임과 타인의 영향 구분을 돕는다. 민호는 초기에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를 개인의 실패로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연기를 배우면서 그는 일부 조건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직장의 환경, 가족의 기대, 사회적 규범 등
자신 외부의 조건도 그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민호는 과도한 자기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게 된다. 연기를 삶에 적용하면서 민호는 행동의 변화를 체험한다. 그는 업무를 조정하고 가족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며 건강관리에 시간을 투자한다. 또한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조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년의 위기를 연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 이해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전략이 된다. 민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조건의 연속으로 이해하고 무엇을 조정하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며 현재 가능한 행동에 집중하는 것은 위기 극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연기는 인간이 직면하는 불안과 혼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단계 중 하나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무상이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진리를 의미한다.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과 영속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은 언제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 민호의 삶을 다시 살펴보자. 그는 42세,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 책임을 지고 있으며 건강 상태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불안과 좌절을 불러왔고 그는 자신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전처럼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과거처럼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변화는 민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주었으며 그는 과거의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다. 그러나 무상의 깨달음을 통해 민호는 변화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이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왜 나는 변화에 저항하는가?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이러한 성찰은 민호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첫걸음이 되었다. 그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무상을 깨닫는 과정에서 민호는 일상의 경험 속에서 작은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인식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의 변화를 느끼고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에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건강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인지한다. 그는 이러한 관찰을 통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다. 더 이상 고정된 상태를 기대하거나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한 것이다. 민호는 또한 심리적 변화를 수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어떤 날은 직장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날은 무기력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신을 평가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아님을 깨닫는다. 민호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대신 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계획한다. 가족 관계에서도 민호는 무상을 이해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연습을 한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예전처럼 부모가 모든 결정을 내려주거나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민호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원자로 전환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러한 수용은 가정 내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장에서도 민호는 무상의 관점을 적용한다. 그는 직장 내 프로젝트와 성과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어떤 프로젝트는 성공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예상과 달리 실패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실패에 큰 좌절을 느꼈지만 이제 그는 이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 모두가 변화의 일부임을 받아들인다. 민호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건강과 신체의 변화 또한 민호에게 중요한 수용의 대상이었다. 그는 최근 체력 저하와 잦은 피로를 경험하며 자신이 예전처럼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처음에는 이에 불만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만 무상을 이해하면서 신체적 변화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정한다. 민호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운동과 식습관을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무상의 깨달음은 또한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욕구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호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하고 가정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친구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그러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든 상황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는 이러한 압박에서 자유로워진다. 민호는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난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변화 수용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호는 무상을 깨닫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스트레스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게 된다. 그는 변화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저항과 집착이 문제임을 이해한다. 또한 민호는 무상의 깨달음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재평가한다. 그는 변화와 불확실성이 삶의 본질임을 이해하면서 과거의 고정된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삶의 방향을 탐색한다. 직장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승진과 외부 평가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성장과 만족감을 중심으로 업무를 조정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 민호는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보다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상의 관점은 또한 인간관계의 유연성을 높여준다. 민호는 친구, 동료,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오해를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로 이해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변화하며 관계 또한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러한 이해는 민호가 관계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을 줄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 무상을 깨닫고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은 단순한 철학적 이해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전략이 된다. 민호는 일상의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을 조정한다. 직장에서의 실패나 성공, 가정 내 변화, 건강 상태,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그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대응을 선택한다. 이러한 태도는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높이고 중년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힘이 된다. 민호는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변화가 삶의 본질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더 현명하게 조정한다. 무상을 깨달음으로써 민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점차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고 중년의 위기를 성장과 자기 이해의 기회로 바꾸게 된다. 중년의 위기를 겪는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단계는 정사고, 올바른 사고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정사고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사고와 성찰의 방법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중년의 위기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된다. 민호는 최근 몇 년간 자신이 느낀 혼란과 불안을 다시 돌아본다. 직장에서의 성과 압박, 가정에서의 책임, 건강 문제,
사회적 비교 등 여러 조건이 겹치면서 그는 자신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민호는 이제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사고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한다. 정사고를 적용하기 위해 민호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리한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본다. 직장에서의 압박은 상사와 회사 구조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가족과의 갈등은 서로의 기대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한다. 건강 문제 역시 신체적 변화와 생활 습관의 결과임을 깨닫는다. 민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정사고는 또한 감정과 생각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민호는 자신이 직장에서 작은 실패나 동료의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함을 관찰한다. 그는 이를 단순한 성격 문제로만 보지 않고 과거 경험, 자기 기대, 사회적 압박 등 다양한 조건이 결합되어 발생한 반응임을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는 민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민호는 정사고를 적용하며 자기 성찰과 기록을 습관화한다. 매일 직장과 가정에서 느낀 감정, 사건, 반응을 기록하며 왜 자신이 특정 상황에서 불안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과 조건이 이를 촉발했는지 분석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호는 처음에는 좌절과 분노를 느끼지만 기록과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이는 민호가 감정을 통제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정사고는 또한 결정과 선택의 명확성을 높인다. 민호는 직장에서 승진과 보상, 업무 부담, 팀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그는 감정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각 선택의 장단점과 결과를 분석하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예를 들어, 승진을 위해 과중한 업무를 감수하는 대신 자신의 건강과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고려한다. 정사고는 감정과 사회적 압박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돕는다. 정사고는 또한 관계관리와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호는 아내와의 갈등과 자녀와의 소통 문제를 분석하면서 각자의 기대와 조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며 보다 명확하고 침착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이러한 접근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에게 건강한 상호작용을 만들어준다. 민호는 정사고를 적용하면서 자기 제한과 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나 사람의 행동보다는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집중한다. 직장에서의 성과와 동료와의 경쟁은 외부 요인이 많지만 자신의 대응 방식과 업무 처리 능력은 조절 가능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를 통해 민호는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인다. 정사고는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기 성장을 촉진한다. 민호는 단기적 실패나 어려움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삶의 흐름과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고려한다. 그는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실패가 자신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의 갈등이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정사고는 순간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선택과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민호는 정사고를 통해 불안과 압박의 원인을 분류하고 감정과 조건의 관계를 이해하며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는 이제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행동한다. 이는 중년의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보다 균형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정사고의 또 다른 측면은 자기 관점의 재조정이다. 민호는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회적 압력과 개인적 욕구를 조화롭게 평가하고 현실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을 세운다. 그는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기대를 내려놓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며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다. 이를 통해 민호는 중년의 위기를 단순한 위협이 아닌 성장과 성찰의 기회로 전환한다. 정사고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민호는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 그는 직장에서 업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대화를 계획하며 자신의 건강과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한다. 이러한 실천은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의 균형과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민호는 점차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민호는 정사고를 통해 중년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직장 내 다양한 상황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마다 발생한 조건과 자신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관찰한다. 예를 들어, 상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압박감을 준 상황을 떠올려 보자. 과거에는 민호는 즉시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 좌절했다. 그러나 정사고를 적용하면서 민호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팀원들의 능력, 자신의 시간과 자원, 그리고 외부 환경까지 모든 조건을 분리하여 분석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불안의 원인이 자신만의 부족함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물려 발생한 결과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분석은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민호는 또한 정사고를 통해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행동의 연결을 재검토한다. 그는 단기적인 실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성장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문제는 즉각적인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해결하며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민호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실패와 어려움이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기회임을 깨닫는다. 정사고는 감정과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가정에서도 민호는 정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는 아내와의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분석한다. 갈등의 원인이 서로의 기대 차이인지, 의사소통 부족인지, 혹은 외부 압력 때문인지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민호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접근한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때 민호는 이를 단순한 반항이나 문제로 보지 않고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로 이해한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할 때 지지와 안내를 제공한다. 정사고는 또한 사회적 비교와 외부 기대에서 오는 압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민호는 이전에는 동료의 성과나 친구의 성공을 자신의 가치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다. 그러나 정사고를 적용하면서 그는 비교가 단지 여러 조건이 맞물린 결과일 뿐이며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민호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외부 기대에 무분별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줄인다. 그는 성공과 실패, 인정과 비판 모두가 일시적인 조건일 뿐이며 자신의 내적 성장과 의미 있는 선택이 더 중요함을 이해한다. 민호는 또한 자신의 행동과 감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왜 분노, 좌절, 불안을 느꼈는지 세밀히 관찰한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의견 충돌, 가정에서 자녀의 요구, 건강 문제 등 각각의 사건이 어떤 감정 반응을 유발했는지 기록하고 그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낸다. 민호는 이러한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비슷한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고 보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민호는 즉각적인 당황보다는 질문의 목적과 맥락을 분석하고 차분하게 답변하는 연습을 한다. 정사고는 또한 자기 기대와 현실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 민호는 과거 자신에게 부여했던 높은 기대와 현재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지만 정사고를 통해 기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그는 완벽한 성과나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작은 성취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민호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고 과도한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민호는 정사고를 통해 결정 과정에서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능력을 키운다. 그는 직장과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사실과 조건, 장단점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승진을 위해 추가 업무를 맡을지 결정할 때, 민호는 자신의 건강, 가족과의 시간, 장기적 경력 목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후회 없는 선택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감과 통제감을 회복한다. 정사고는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민호는 동료, 친구,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충돌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조건을 이해하며 대응한다. 그는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공격이나 의도가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나온 결과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이해는 민호가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감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아내가 민호의 잦은 야근에 불만을 표할 때, 민호는 자신의 업무 상황, 회사의 요구, 아내의 기대와 감정을 함께 고려하여 대화를 이어간다. 그는 방어적 반응 대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을 한다. 민호는 정사고를 통해 스트레스와 압박을 관리하며 중년의 위기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전환한다. 그는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고 조건과 상황을 분석하며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기적 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안정과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사고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민호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실수나 불필요한 반응을 조정한다. 그는 이전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긴장하고 좌절했지만 이제는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민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은 받아들임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줄인다. 민호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사고는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중년의 위기에서 삶의 방향과 선택을 조정하는 핵심 도구이다. 감정을 객관화하고 상황과 조건을 분석하며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람은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고 보다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념과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판단 없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불교의 핵심 수행법 중 하나로
혼란스러운 감정과 생각 속에서 안정과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민호는 최근 몇 년간 느껴온 직장과 가정, 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을 줄이고 자신의 내적 평정을 회복하기 위해 마음 챙김을 시도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민호는 출근 전 아침 10분 동안 의자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본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지만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민호는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즉각적으로 불안과 좌절을 느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연습한 후, 민호는 자신의 불안을 느끼면서도 이를 판단하지 않고 관찰한다. 그는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그리고 그 불안은 상황과 내 생각이 결합된 결과구나 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태도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명확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가정에서도 민호는 마음 챙김을 실천한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할 때, 민호는 초기에는 걱정과 불안을 느끼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수용한다. 그는 나는 지금 불안하지만 아이는 성장 과정 중이고 나는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마음 챙김은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민호는 직장과 가정에서 느끼는 압박으로 인해 종종 두통과 피로를 경험했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긴장을 줄이고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게 된다. 그는 호흡에 집중하며 몸의 긴장과 이완을 느끼고 이를 조절한다. 이러한 연습은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민호는 마음 챙김을 통해 생각의 자동적 반응을 줄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가 한 말에 불쾌감을 느낄 때 과거에는 즉시 반응하고 감정에 휘둘렸지만 이제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한다. 나는 지금 화가 났지만 이 감정은 순간적이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민호는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한다. 민호는 또한 정신적 명료성과 자기 이해를 마음 챙김을 통해 얻는다. 그는 하루 중 잠시 멈추어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고 무엇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비교와 외부 평가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와 아내와의 소통 부족이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마음 챙김은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민호가 자신의 삶의 요소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마음 챙김은 변화와 무상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하다. 민호는 직장, 가정, 건강, 인간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마음 챙김을 통해 관찰하고 받아들인다. 그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나는 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불필요한 저항과 집착을 줄이고 심리적 유연성을 높인다. 민호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서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만족과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운다. 출근길에서 햇살과 바람을 느끼거나 커피를 마시며 잠시 호흡에 집중하는 것,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는 순간 등 그는 이전에는 지나쳤던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의식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경험은 민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 마음 챙김은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도록 돕는다. 민호는 직장에서의 승진, 사회적 인정, 경제적 성취와 같은 외적 목표뿐만 아니라 내적 만족과 의미 있는 삶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일상적 행동을 조화롭게 연결한다. 이를 통해 민호는 중년의 위기를 단순한 혼란이 아닌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한다. 민호는 또한 마음 챙김을 통해 대인관계에서의 반응과 소통을 개선한다. 동료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가족과의 불협화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판단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즉각적인 반응 대신 상황을 분석하고 공감하며 보다 침착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실천한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인다. 마음 챙김은 또한 자기 주도적 삶의 회복에 기여한다. 민호는 더 이상 외부 조건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가지며 현재 가능한 행동에 집중한다. 그는 하루의 작은 행동과 결정이 장기적인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삶을 주도한다. 이러한 경험은 중년의 위기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민호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음 챙김과 정념은 중년의 위기에서 심리적 안정, 감정 조절, 자기 이해, 관계 개선, 삶의 의미 재발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민호는 일상 속 작은 순간부터 시작하여 직장과 가정, 건강,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조화롭게 만들어간다.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올바른 행위와 삶의 선택이다. 불교에서는 올바른 행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삶의 균형과 조화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올바른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목표, 상황을 고려하여 지혜롭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민호는 최근 몇 년간 직장과 가정, 건강 문제로 인해 불안을 느꼈지만 올바른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점차 상황을 통제하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는 먼저 직장에서의 선택과 행동을 성찰한다. 민호는 동료와의 협력, 업무 분배,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즉각적인 감정 반응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과 같이 중심의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팀과의 협력, 자원 배분, 결과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한다. 이러한 접근은 민호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과를 개선하는 동시에 동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정에서도 민호는 올바른 선택을 실천한다. 그는 자녀와 아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단순히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행동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부모의 기대와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민호는 초기의 걱정과 불안을 관찰하고 마음 챙김을 통해 감정을 정리한 후 자녀와 대화하며 지지와 안내를 제공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접근은 가족 내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올바른 행위는 또한 사회적 책임과 관계 관리와 연결된다. 민호는 동료, 친구, 상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찰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협력한다. 그는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단순히 자신의 만족이나 불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팀의 조화와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민호는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적인 행동을 선택한다. 민호는 또한 올바른 행위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자기관리를 실천한다. 그는 체력 저하와 잦은 피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선택을 시작한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행위이다. 민호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올바른 행위는 경제적 판단과 삶의 계획에도 적용된다. 민호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자녀 교육,
가게 운영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는 단기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택보다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행동을 우선시한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와 저축을 계획하며 가정의 필요와 목표를 고려한 재정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선택은 민호가 삶의 통제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민호는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한다. 그는 직장에서의 성공, 가정에서의 역할, 건강관리,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기준과 목표를 점검한다. 각 선택과 행동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선택 과정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중년의 위기를 성숙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한다. 올바른 행위는 또한 장기적 관계의 유지와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 민호는 동료와 상사, 친구,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행동하며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를 고려하여 행동한다. 이를 통해 민호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안정과 만족을 제공하며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줄인다. 민호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직장에서의 복잡한 프로젝트, 가정의 갈등, 건강 문제, 사회적 기대 등 다양한 조건에서 민호는 순간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평가하며 최선의 행동을 선택한다. 이러한 과정은 민호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중년의 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민호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올바른 행위와 삶의 선택은 단순히 외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목표, 조건, 상황을 고려한 지혜로운 행동이다. 민호는 이를 통해 직장과 가정, 건강,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며 중년의 위기를 자기 성장과 자기 이해의 기회로 전환한다. 올바른 행위는 또한 자기 존중과 자기 효능감 회복에 도움을 준다. 민호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을 인식하며 작은 성취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다. 그는 외부 조건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경험은 민호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성숙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된다. 민호는 올바른 행위를 일상생활 속 작은 순간부터 실천한다. 출근 전 계획을 세우고 업무 중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가족과의 대화에서 배려와 이해를 실천한다. 그는 운동과 식사,
휴식 등 자기관리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며 협력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선택과 행동은 민호의 삶에 안정과 질서를 가져오고 중년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원동력이 된다. 중년의 위기에서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판단과 인생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혜로운 판단은 단순히 논리적 사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가치, 현재 상황, 미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생의 방향 설정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행동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민호는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정의한다. 직장에서의 성공, 가정에서의 역할, 건강 유지,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한다. 민호는 단순히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내적 기준을 중심으로 선택과 행동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그는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중년의 위기를 자기 성장과 성찰의 기회로 전환한다. 민호는 지혜로운 판단을 위해 정보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지 결정할 때, 그는 단순히 승진이나 금전적 보상만 고려하지 않는다.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동료와 팀의 상황, 장기적인 경력 목표, 건강과 가족과의 균형 등 모든 조건을 분석한다. 민호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감정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지혜롭고 실질적인 선택을 내린다. 가정에서도 민호는 지혜로운 판단을 실천한다. 자녀의 교육과 성장, 아내와의 관계, 가정의 재정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행동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원하는 진로와 부모의 기대가 다를 때, 민호는 감정적 반응보다는 자녀의 장기적 성장과 행복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제공하되 최종 결정은 자녀가 스스로 내리도록 돕는다. 이러한 접근은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 내 갈등을 최소화한다. 민호는 또한 자신의 건강과 생활 습관을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는 단기적인 욕구나 편리함보다는 장기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은 민호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민호는 이러한 선택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며 장기적인 목표와 일상적 행동을 조화롭게 연결한다. 민호는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직장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그는 동료, 상사,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판단 없이 상황을 분석한다. 민호는 상대방의 행동과 의도를 이해하며 장기적 관계와 신뢰를 고려한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생산적이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 이를 통해 민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한다. 지혜로운 판단은 또한 경제적 결정과 미래 계획에 중요하다. 민호는 단기적인 욕구나 외부 압력에 따라 지출과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는 장기적 목표, 가족의 필요, 불확실성, 위험과 기회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민호는 이를 통해 재정적 안정과 삶의 통제감을 확보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인다. 민호는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한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불필요한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와 가치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민호는 삶의 효율과 만족을 높이고 중년의 위기를 보다 의미 있는 경험으로 전환한다. 민호는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는 단기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보다 자신의 성장과 행복, 가족과의 관계, 건강과 인간관계의 질을 우선시한다. 민호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며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미래의 목표와 연결한다. 이러한 접근은 민호가 중년의 위기를 단순한 혼란이 아닌 성장과 성찰의 기회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민호는 지혜로운 판단과 인생의 방향 설정을 통해 자기 신뢰와 자기 효능감을 회복한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을 인식하며 작은 성취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다. 민호는 외부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삶을 주도하며 점진적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민호는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지혜로운 판단을 강화한다. 직장에서는 업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중요한 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며 동료와 협력한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필요와 감정을 고려하여 소통하며 자녀와 아내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한다. 민호는 자신의 건강과 자기 개발에도 꾸준히 투자하며 이러한 작은 실천이 장기적으로 삶의 방향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민호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혜로운 판단과 인생의 방향 설정은 단순한 계획이나 목표 설정을 넘어 자기 이해, 가치 중심의 선택, 장기적 관점, 일상적 실천을 포함한다. 민호는 이를 통해 직장, 가정, 건강, 인간관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고 중년의 위기를 성장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전환한다. 지혜로운 판단은 또한 위기 상황에서의 자기 통제력을 높인다.
민호는 감정적 반응이나 즉각적 충동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통제한다. 이러한 자기 통제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인다. 민호는 이제 삶의 여러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기준으로 선택과 행동을 조율한다. 그는 직장과 가정, 건강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지혜롭게 분석하고 대응하며 중년의 위기를 자기 성장과 만족의 기회로 바꾸어 간다. 중년의 위기에서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무상과 수용이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하며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는 불교적 진리를 의미한다. 수용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저항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중년의 위기 속에서 무상과 수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내적 평정을 회복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민호는 최근 몇 년간 직장, 가정, 건강 문제로 인해 큰 불안을 경험했지만 무상과 수용을 이해하면서 내적 평정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먼저 자신과 주변의 변화를 관찰한다. 직장에서는 조직 구조와 업무 요구가 변하고 동료들의 상황도 달라진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며 아내와의 역할과 기대가 변화한다. 민호는 이러한 변화를 처음에는 저항하거나 불안해했지만 마음 챙김과 성찰을 통해 이를 받아들인다. 그는 모든 것은 변한다. 나도 변하고 상황도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인다. 무상과 수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민호는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관찰한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호는 과거에는 즉시 좌절하거나 화를 냈지만 이제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지금 나는 불안하지만 이 불안은 일시적이고 조건에 따라 생긴 것이구나 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태도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가정에서도 민호는 무상과 수용을 적용한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할 때 민호는 초기에는 걱정과 불안을 느끼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는 자녀의 선택이 변화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며 지원한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민호는 변화와 갈등을 받아들이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수용은 가족 관계를 안정시키고 내적 평정을 높인다. 민호는 또한 건강과 신체 변화를 받아들인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신체 기능이 달라지고 이전에는 쉽게 할 수 있던 일들도 어렵게 느껴진다. 민호는 이러한 변화를 부정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 상태를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건강을 관리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며
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무상과 수용은 또한 사회적 비교와 외부 기대에서 오는 압박을 완화한다. 민호는 과거에는 동료의 성과나 친구의 성공을 자신의 가치와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의 삶과 성과도 변하며 자신의 삶도 계속 변화한다. 그는 외부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기준과 가치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한다. 민호는 무상과 수용을 통해 시간과 순간의 가치를 인식한다. 그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행복과 만족을 인식한다. 출근길의 햇살, 가족과 나누는 대화, 커피를 마시며 느끼는 편안함 등 민호는 이전에는 지나쳤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민호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무상과 수용은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인생의 의미를 재정립하도록 돕는다. 민호는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도전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변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민호는 중년의 위기를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한다. 민호는 또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오해를 무상과 수용을 통해 관리한다. 동료나 친구,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민호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감정적 반응을 줄인다. 그는 즉각적인 판단이나 비난보다는 상대방의 상황과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한다. 이러한 접근은 관계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인다. 민호는 무상과 수용을 실천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도 강화한다. 그는 자신의 한계, 실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좌절에 집착하지 않는다. 민호는 자신의 경험과 행동을 성찰하며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위한 학습 기회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호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고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회복한다. 무상과 수용은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 관리에 기여한다. 민호는 직장, 가정, 건강,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압박과 도전에 대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변화와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평정을 유지한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균형과 만족을 높인다. 민호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상과 수용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내적 평정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핵심 도구이다. 민호는 일상 속 작은 순간부터 직장, 가정, 인간관계, 건강관리까지 무상과 수용을 적용하며 자신의 내적 안정과 성장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중년의 위기를 단순한 혼란이 아닌
자기 성찰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전환한다. 민호는 이제 삶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받아들이며 감정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한다. 그는 직장과 가정, 건강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와 어려움을 무상과 수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자신과 타인에게 의미 있는 선택과 행동을 실천한다. 이러한 경험은 민호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숙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된다. 중년의 위기 속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는 것은 삶의 균형과 행복을 회복하는 핵심 요소이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 가정, 인간관계, 건강, 사회적 평가 등에서 압박과 기대를 느끼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혼란스러워한다. 이러한 시기에는 외부의 평가나 물질적 성공보다는 내적 만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호는 최근 몇 년간 직장과 가정, 건강 문제로 인한 혼란과 불안을 경험했지만 점차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립한다. 민호는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나 금전적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인간관계, 건강, 성장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의미 있는 요소를 발견한다. 그는 하루하루의 경험 속에서 작은 성취와 행복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삶의 만족감을 높인다. 민호는 직장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점검한다. 그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동료와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함으로써 내적 만족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민호는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팀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며 보람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직장 성과를 넘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한다. 가정에서도 민호는 의미와 만족을 찾는다. 자녀가 성장하고 자신만의 선택을 할 때 민호는 이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그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소한 대화와 일상적 순간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아내와 산책하며 대화하는 순간, 민호는 일상의 소소한 경험 속에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은 중년의 위기 속에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제공한다. 민호는 또한 자신의 건강과 자기관리에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한다. 그는 단순히 질병 예방이나 체력 유지가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의미를 느낀다.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내적 평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민호는 의미와 만족을 찾기 위해 현재 순간의 경험에 집중한다.
그는 마음 챙김과 정념을 통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의 삶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출근길의 햇살, 커피를 마시는 시간, 가족과 웃으며 나누는 대화 등 민호는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중년의 위기를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로 전환한다. 민호는 또한 자신의 목표와 열망을 재점검한다. 그는 단기적 욕구나 외부의 기대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와 열망을 설정한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자기 개발, 인간관계, 가족과의 시간 등 민호는 자신의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키며 삶의 방향과 의미를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은 삶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행동과 선택에 자신감을 부여한다. 민호는 의미와 만족을 찾기 위해 대인관계에서의 소통과 공감을 강화한다. 그는 동료, 친구,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을 높인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협력적 프로젝트, 친구와의 깊은 대화, 가족과의 의미 있는 활동은 민호에게 내적 만족과 연결감을 제공한다. 민호는 또한 자신의 성장과 학습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그는 실패나 어려움을 단순한 좌절로 보지 않고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이해와 공감을 배우는 과정은 민호에게 지속적인 만족과 성취감을 제공한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삶의 의미를 확장한다. 민호는 의미와 만족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적 가치와 기준에 따라 선택과 행동을 조율한다. 그는 외부 평가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삶의 통제감과 만족을 회복한다. 이러한 태도는 중년의 위기 속에서도 내적 평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민호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의미와 만족을 강화한다. 출근 전 계획을 세우고 업무 중 작은 성취를 인식하며 가족과의 시간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 운동과 자기 개발, 휴식과 여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삶의 질과 내적 만족을 높인다. 이러한 실천은 중년의 위기에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고 성장과 성찰의 기회로 전환하는 기반이 된다. 민호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년의 위기 속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는 것은 단순한 행복 추구가 아니라 자기 이해, 가치 중심의 선택, 현재 순간의 경험, 인간관계와 자기 성장을 포함한다. 민호는 이를 통해 직장, 가정, 건강, 인간관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며
중년의 위기를 자기 성장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전환한다. 민호는 이제 삶의 다양한 경험과 변화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택과 행동을 실천한다. 이러한 태도는 중년의 위기를 극복한 후 중요한 단계는 깨달음과 지속 가능한 삶 구축이다. 깨달음은 단순히 불교적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경험을 통해 얻는 내적 통찰과 자기 이해를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삶은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변화와 도전을 수용하며 균형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민호는 지난 수년간 직장, 가정, 건강, 인간관계 등에서 경험한 중년의 위기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먼저 자신과 타인,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확립했다. 민호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자신과 타인의 삶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이러한 변화를 저항하지 않고 수용한다. 이는 그의 내적 평정과 심리적 안정의 기반이 된다. 민호는 또한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을 심화했다. 그는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는다. 민호는 실수와 어려움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회복한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그의 삶의 결정과 행동에 깊이 반영된다. 민호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목표와 행동을 조율한다. 직장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팀의 성장과 장기적 성취를 우선시하며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히 한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자녀와 아내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한다. 건강 관리에서는 일상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지속 가능하게 설계하여 체력과 정신적 안정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민호는 깨달음을 통해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강화한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목표와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민호는 단순히 개인적 이익이나 외부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팀과 조직, 장기적 목표, 자신의 역량과 삶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행동을 선택한다.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은 그의 삶을 안정시키고 성취감을 높인다. 민호는 또한 마음 챙김과 내적 평정 유지를 지속한다. 그는 일상 속 작은 순간, 호흡과 감각,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며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태도는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민호는 출근길, 업무 중 휴식 시간,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내적 평정을 생활 속에서 강화한다.
민호는 지속 가능한 삶 구축을 위해 대인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조율한다. 그는 동료, 상사, 친구, 가족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행동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 반응보다는 이해와 협력을 우선한다. 민호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며 필요할 때 지원을 제공하고 상대방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갈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민호는 또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그는 외부 평가나 물질적 성공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한다. 민호는 직장에서 팀의 성장과 성취, 가정에서 가족의 행복과 관계 강화, 건강관리와 자기 개발에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며 이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추구는 삶의 질과 내적 안정감을 강화한다. 민호는 깨달음을 통해 자기 주도적 삶의 회복을 실현한다. 그는 외부 조건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현재 가능한 행동에 집중한다. 민호는 하루의 작은 결정과 행동이 장기적인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의식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삶을 주도한다. 이러한 경험은 중년의 위기를 성장과 성찰의 기회로 전환하는 기반이 된다. 민호는 또한 무상과 수용, 마음 챙김, 올바른 행위, 지혜로운 판단, 의미와 만족 찾기를 통합하여 삶의 전략으로 활용한다. 그는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과 행동을 지속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그의 삶을 조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민호는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과 반복을 통해 깨달음을 강화한다. 업무 계획, 인간관계 관리, 가족과의 시간, 자기 관리, 운동과 여가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삶의 안정과 만족을 유지한다. 이러한 반복적 실천은 장기적으로 그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내적 평정과 성취감을 제공한다. 민호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년의 위기에서 깨달음과 지속 가능한 삶을 구축하는 과정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이 아니다. 이는 자기 이해, 내적 평정, 지혜로운 판단, 의미 있는 선택, 인간관계 관리, 삶의 균형과 만족을 모두 통합한 총체적 과정이다. 민호는 이를 통해 직장, 가정, 건강,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며 중년의 위기를 자기 성장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전환한다. 민호는 이제 삶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중심으로 행동하며 내적 평정과 만족을 유지한다.
그는 중년의 위기를 단순한 혼란이나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성장과 의미 있는 삶의 기회로 전환한다. 민호의 경험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지혜, 수용, 의미, 지속 가능한 실천을 통해 평정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자신과 타인, 현재와 미래, 변화와 불확실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한다. 그는 모든 경험과 선택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의식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 이러한 과정은 중년의 위기를 단순한 어려움이 아닌 자기 성찰과 성장, 지속 가능한 행복의 기회로 바꾸는 핵심이다.